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올해 스승의 날 행사도 줄고 의미도 예전 같지 않지만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 소개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천 선해학교. 청소 실무를 배우는 직업교육이 한창입니다. 유현재 선생님은 먼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학생들은 칠판 판서를 보는 대신 청소 약품 냄새를 맡아보고 유리창을 함께 닦으며 직접 실무를 익힙니다. 좀 더 넣어야겠지, 퐁퐁. 거품이 너무 안 난다. 한 2번 정도만 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소외받았던 유 선생님은 그래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을 꿈꿔왔습니다. 학생 시절에 이제 반장 선거로 나갔을 때 후배로 지명이 되었을 때 이제 친구가 지명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제 제외시켰던 기억도 있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나 같은 학생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누구보다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유 선생님. 학생들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도 학생들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훤히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느리지만 친구들이 대부분 느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게 오고 할 때 기다려주고, 학생들이 좀 늦게 배우면 한 번 더 해서 보여주고.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묵묵히 익혀나가는 학생들을 볼 때 유 선생님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아실현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유 선생님에게 시각장애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4일부터 격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생활 속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번 한 주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전시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또 최근 지역 내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일부 동선을 허위 진술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는 시청 소속 공무원 8명이 확진자가 발생하기 3, 4일 전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으며 진단 검사 결과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들 공무원을 내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복무 지침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일벌 백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에서 나이트클럽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존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1명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 확진돼 특별한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동부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중심형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오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유증상자 즉시 검사 등 선제적인 검사는 물론 시민단체, 여수산단 협의체와 협력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여수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범위를 확대해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역학조사 거짓 진술과 방해자에게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광주 선언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대권 주자들도 5.18에 맞춰 잇따라 광주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넉 달 만에 광주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개헌의 핵심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하자는 건데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장기 거주자의 세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합니다. 3박 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청년들을 만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광주 선언을 발표하며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거쳐서 전남에 도착했고 오는 18일엔 광주에 올 예정입니다. 여권 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구청장들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빅3 주자들 말고도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광주행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광주로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문수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대선 후보 빅3의 본격적인 세대결이 시작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과 내일 여수와 순천에서 대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난 12일부터 호남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오늘 오후 여수로 이동해 여순 사건 위령비 참배를 시작으로 지역 언론 기자회견과 엑스포장 방문, 지역 인사 초청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여순특별법과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경전선 전철화와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내일 오전 순천을 방문해 지역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5.18 기념일에 맞춰 광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COP28 여수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대사 일행은 최근 거문도에 있는 영국군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여수시를 방문해 권오봉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준비 상황을 홍보하며 여수시의 참가를 요청하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시장은 스미스 대사에게 COP28 남중권 유치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COP28 유치에 대한 영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의 여수시의 공식 방문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12년 만입니다. 아패대교에 이어 천사대교 개통으로 신안군이 육지와 한몸이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굼뜹니다. 신안을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목포에 머물거나 육지 가까운 곳만 선호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의 더부살이 중인 신안교육지원청이 아패도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2009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지를 놓고 10년 넘게 장고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벽을 넘지 못한 교육부 투자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안교육지원청의 신안군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건 신안군청이 아패도로 옮긴 지 10년 만이고 아패대교가 놓인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신안교육청이 신안 땅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 앞서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에 대비해 신안군을 맡고 있는 각종 유관기관의 신안군 이전, 특히 중부권 이전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중부권에 둥지를 트는 게 고작.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안지사는 아패도의 출장소를, 신안군 산림조합은 판매장을 내는 데 그쳤고 신안군의 금고인 농협 신안군지부나 신안수협 등의 이전은 하세월입니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초 목포에 새 사무실을 냈고 법원 등기소 신설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신안군으로 와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에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라든지 또 이렇게 일을 보면서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신안군의 언저리에서 육지가 익숙한 기관 단체에겐
다리로 연결되는 신안군이 여전히 머나먼 섬일 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새벽 여수산단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가성소다 공장에서 염소가스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장 측이 신고와 함께 모든 공정을 중단시키고 가스 누출을 차단해 인명피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가스의 양이 적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올 한 해 5천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식의 후속 대책으로 최근 2021년 제1차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청정에너지와 산업, 생활과 산림 등 4개 전략 91개 사업에 5,187억 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131만여 톤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연말까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2050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과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상징물을 오는 7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엠블럼과 마스코트, 구호와 포스터, 표어 등 모두 5종 17점으로 한 사람이 2점을 초과해 응모할 수 없으며 개최지인 전남의 브랜드 이미지와 스포츠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